파리는 생막다운하였습니다. 이 영화 같은 데도 많이 소개되었던 그런 곳이죠. 제가 파리 오기 전에도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곳, 아마 에펠탑 빼고는 이곳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지리적으로는 바스티를 거쳐서 센강으로 합류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지리가 낮은 곳에서 지리가 높은 곳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나폴레옹 때부터 아마 운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했거든요. 현재는 이제 화물 운송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휴식을 하고 그 예술가들도 많이 활동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아주 핫한, 꼭 와봐야 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아요. 이쪽 승마탕 운하 근처에는 굉장히 감각적인 영감을 주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주변 배경이 이렇게 멋있는 탓일지 몰라도 흡사 암스테르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의 도시 같죠. 그래서 맛집을 비롯해서 갤러리들, 문화공간 등 아주 볼거리들이 많은 그런 지구입니다. 사실 최근에 프랑스의 일일 확진자 수가 9,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확진자 수가 생겼는데요. 그런 추이 때문에 최근에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간단하게 코로나로 인해 변한 이 도시의 일상이나 마스크를 얼마나 잘 착용하는지 등 그런 분위기를 좀 담아달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관련한 내용은 많이 중복이 되어서 이번 편을 통해서 그때 담았던 내용이랑 인터뷰한 프랑스인들의 이런 생각까지 같이 이번 편에 담아보겠습니다. 사실 무서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에서 코로나를 대응하는 방법과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3월 중순부터 한 5월 초까지 약 2달 안 될 정도로 이동 제한령을 걸어서 도시 전체를 셧다운시켜서 필수적인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이동을 제한했었는데요. 그때 좀 감소 추세로 갔다가 여름 휴가가 끝난 지 진짜 2주 될 즈음부터 두지엠 바그라고 이제 두 번째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3월 달에 찍었던 1일 확진자 최고도 경신하게 되었고요.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는 세계 이슈 시간이죠. 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도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를 두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7월 프랑스의 남서부 바이온이라는 도시에선 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타려는 승객 4명의 승차를 거부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해 6일 만에 숨을 거뒀고요. 운전기사와 승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동선 분리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요. 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결제도 SMS 문자 결제를 유도하는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였는데요. 위반 시 벌금 135유로를 부과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28일 기점으로 파리시에는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방송에 제공할 영상들을 만들면서 이 모든 프랑스인과 모든 한국인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고 본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남겨보았던 것이고요. 그런 생각들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엄청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시점이 그때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거의 끝날 때쯤이기도 했고 그 프로젝트가 도시와 관련된 것이었어서 더 좀 뭔가 디자이너로서 어떤 부분이 내가 이 도시와 이 세상에 어떤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여했던 게 그 해커톤이라고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갖고 실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그 공모전이라 할까? 아니면은 짧은 워크숍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코비드로 인해 이동 제한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코비드와 관련된 해커톤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가 참여했었던 팀은 WeCare라는 팀인데요. UX 디자이너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약간 다른 참여했었던 분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참여를 했고 저희 팀은 약간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미디어의 그 숫자에 되게 민감하고 뭔가
미디어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사람 중심적으로 나와 관련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자 플랫폼이었는데요. 뭐 간단한 개념으로는 나의 네트워크에, 나의 그 친구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서 내가 그 사람의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고요. 사실은 가족 중에 혹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을수록 그런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어떤 숫자보다 중요한 1이라는 숫자지 않은가라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 플랫폼은 사실 쉬워요. 쉬운 아이디어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도 줄 수 있는데 그 목표는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하게 할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 여러 개발자들 그리고 멘토들로 참여했었던 교수님들 여러 사람들이 진짜 머리를 싸매고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커톤에서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해커톤이라는 게 그 2박 3일 내에 프로젝트를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게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한계를 경험하게끔 하는 것 그런 데 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프랑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그 짧은 브이로그를 준비하면서 몇 명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짧지만 좀 오피셜한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뭐 재미난 것은 사실 정부 관계자들은 혹은 공무원들은 코비드와 관련된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중히 거절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Moi je peux pas parce que j'ai un emploi, j'ai pas le droit de me... S'il vous plaît. C'est devenu obligatoire il y a quelques jours Oui. parce qu'il y a eu à nouveau une augmentation dans les nombres, dans le chiffre des personnes qui étaient contaminées avec le virus du Covid-19. Alors je trouve que de mon point de vue, c'est totalement normal. Oui. En intérieur, je trouve ça logique et cohérent, mais c'est vrai qu'en extérieur, ça n'a pas de sens. Là, je suis en train de lire un livre et c'est absolument insupportable. La distanciation est respectée et je ne pense pas transmettre le Covid aux gens qui sont autour de moi en lisant tranquillement mon livre à Paris. Moi, je suis d'accord pour qu'on porte le masque à partir du moment où il faut se protéger des autres populations pour éviter de tomber malade. Mais je trouve que c'est vraiment contraignant et on a du mal à respirer. Donc si on pouvait éviter d'avoir à le porter dans certaines conditions, ce serait quand même plus agréable. Ok, très bien, merci. C'est une bonne question en fait. Je pense que c'est nécessaire, même si j'ai tendance à penser que c'est toujours mieux de communiquer plutôt que d'obliger les gens à faire les choses. En fait, en France, on a toujours tendance à dire portez le masque pour vous protéger vous-même. Je pense que c'est pas ça c'est pas le message. Au fond, en fait, il est préférable de dire portez le masque parce que vous protégez les autres. Et la personne qui est en face de moi, si elle porte le masque, elle me protège moi également. Donc c'est pas une question de liberté en fait, je le porte parce que je protège celui que j'ai en face de moi. Si je le fais pas, c'est plus une question d'être égoïste et pas une question de liberté. Voilà, c'est ce que je pense. Merci beaucoup. Mais de rien. Oui, merci, au revoir.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유럽이나 미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란 사실 환자들만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입견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 의무 착용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고요. 마스크 착용이 조금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사람들 인식뿐만 아니라 물량과 관련해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마크롱 대통령이 마스크 공장을 찾아서 공유하기도 했죠. 마스크 생산을. 그래서 루이비통이든 크리스찬 디올이든 여러 의류업계에서 마스크 제작을 사실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겠죠. 물량 확보나 아니면은 사회 공헌하는 목적이거나 400개 넘는 그런 기업들이 마스크를 생산해가면서 일단 물량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사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업계들은 자신의 일을 멈춰가면서 생산한 그 마스크였는데 불구하고 초반에 좋지 않았던 인식을 갖고 있었던 이 프랑스인들한테 오히려 이 아시아에서 온 일회용 마스크들이 더 선호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패션 의료업계들 종사자들이 만들어낸 그 여러 번 쓰는 첫 마스크가 재고가 쌓이는 이중고까지 겪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까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벌금 135유로 벌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정책까지 내려와서 진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서 몇몇이긴 했지만 프랑스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프랑스 사람들한테도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그 의무나 책임감들은 조금 더 생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실외에서 착용하는데 조금 그래도 좀 거부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또 싫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욱이 사람들이 초반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나만 코로나 걸리지 않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반신반의가 있었다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라는 개념이 좀 더해져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착용하는 거다 라는 인식을 갖고 마스크가 불편해서 착용하지 않는다 혹은 내가 건강해서 착용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습니다. 최근에 이번 여름부터 이렇게 파클렛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포켓공원이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파클렛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공간들을 프랑스에서도 좀 그런 공간들 활용이나 아니면 광장으로 테라스를 좀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연해졌어요. 법이 조금 자유롭게 좀 광장이나 이런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이 바상 쪽으로 북쪽을 향해서 올라와 봤는데 이쪽으로 한 3km 정도 가면은 넓은 호수 같은 곳이 나와요. 앞서 언급한 대로 사실 코비드 이후에 디자이너로서 아니면 도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작게나마 어떤 생각을 갖고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약간 제가 함께 일했던 철학가 까를로스 모헤노라는 우리 스승님의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생각이 좀 다소 철학적인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도시는 그럼 어떻게 변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디자이너로서 도시가 어떤 식으로 변했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에 한번 언급했었던 이 접근성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얼마만큼 프랑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프랑스나 유럽 도시들은 중세 때부터 그리스 로마 때부터 약간 광장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어느 일부 도시들은 그 마을로 형성된 그 도시들을 약간 그린벨트 같이 녹색 띠로 이렇게 주변을 막아서 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모티브가 되어서 우리 세종시나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외곽순환도로로 감싸서 사실 외곽순환도로 이외에 외부순환도로도 있고 계속 확장이 되지만 어쨌든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거나 아니면은 도시를 도시로 명명하고 모든 이 삶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건설하고 위치시켜서 이 편의성을 증대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를 중심으로 많이 도시를 형성했는데 그거는 사실 차량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도로 먼저 깔고 그 도로를 기반으로 구분되는 그 구역들을 이런저런 구역들로 지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참여했었던 그 빌르 깨아도프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기능들을 중심으로 도시를 발전시킨다면 혹은 도시를 불포화시킨다면 도시의 과밀화되고 과잉 집중화된 그런 현상들을 좀 지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깔고 우리 고속도로를 깔려는 그런 이유는 산업화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동을 빠르게 하고, 그 이동을 빠르게 하면서 편하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도로를 깔고 지하철을 만들고 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반대로 의미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15분 이내에, 15분이 사실 도보로 1km 정도 되는데 15분 이내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면 더 이상 도시를 확장시킬 이유도 빠르게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파리 기후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 프랑스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차량을 밖으로 밀어냈거든요. 그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면서 차량의 수를 좀 물리적으로 줄이기 시작했고, 그때 한번 겪었었던 이 이동성에 대한 그 이동성으로부터의 그 위협, 도시의 위협, 이런 것들을 한번 겪고 난 이후라서 이동성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이런 컨셉은 이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철학적이지만 이 새로운 우리의 도시라는 책에 또 다른 챕터를 넘길 수 있는 이런 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 그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파리 시장이었던 안 이달고가 재선에 도전하면서 캠페인으로 끌고 간 도시 관련한 공약 중에 제일 최우선으로 둔 15분 도시화 프로젝트는 그 이후 이 도시 전체에 자전거 도로를 넓히면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자전거도 많이 타게 되고 덕분에 차량도 많이 줄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예고 없이 길을 막고 공사를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일부 차량을 좀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반발을 사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코비드와 연결지어서 도시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느냐로 다시 돌아간다면,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 이동 제한령을 걸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틀 만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원격 근무, 재택근무의 돌입을 반강제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물론 성공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마크롱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성공적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적인 도움도 물론 있었겠지만 삶의 리듬을 바꿔버리는 이 상황에서도 잘 지켜나갔다. 조금 과하게 말하자면 차가 없이도 우리 도시를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도시를 빠르게 만들려는 이런 인프라 확충이 제1의 정답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유토피아라는 이름 하에 유토피아 도시, 이상적인 도시를 계획할 때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도시에 필요한 모든 이런 구성 요소들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 이것이 도시의 유토피아지 않느냐, 이런 좀 발상에서 우리 도시의 메트로폴화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 길게 건너서는 지구 온난화까지 이어져,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 코비드 상황을 겪으면서 오롯이 다른 건 모르겠고 오롯이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동에 집중하는 도시 인프라 개발이나 아니면 편의를 위한 부분별한 개발에 반해서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도시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있어야만 하고 없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빌드 투게더라는 이 철학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긍정의 의견을 좀 표하고 싶고, 더불어서 저는 철학가가 아니고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실제 그런 철학적인 것과 실질적인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가 되는 디자인을 하고 싶은 게 진짜 개인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동을 해볼까요? 어쨌든 그런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무엇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 센서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도시가 변하고 있는 모습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꼭 필수적으로 집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분석해서 필요한 자전거 정류장을 놓는다든지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때 위치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도시에 얼마만큼 참여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툴들을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제 역할을 한번 다해보려고. 와우.
파리르멍 이동 제한이 있었던 그 기간에 매일 8시에 나와서 막 창밖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막 박수를 치던 그런 상황이 진짜 불과 몇 달 전 일인데 몇 년 전 일처럼 이게 오랜 기간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이런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이 프랑스가 취한 이 대응은 모든 걸 다 열어놨어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너희들 일종의 우리가 감기 걸리듯 모든 걸 다 열어놨어요. 사람들이 모든 경제활동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이런 활동을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두었고요. 대신 실내에서 마스크만 써라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초반에 왜 이렇게 취하는 생각이 다를까라는 데에서 좀 의문을 품고 영상을 찍어보려고도 했는데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 이 나라가 이 문화적인 배경에서 오는 이 디시전 메이킹을 뭐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프랑스에 있으면서 그 아예 이런 그 코로나에 걱정 없이 산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어떤 이 코로나 블루 같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개인적인 이 고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인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뭐 좋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어이씨 불편했다. 이 순간을 보다니 어떤 면에서는 그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지내는 것을 판단한 이 프랑스의 이 정책적인 걸 경험하는 것 또한 뭐 나쁘지 않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개개인이 갖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방면에서의 해방을 도와주고 그것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한국에서 공익을 위한 이런 모든 대응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기까지 하는 이런 스탠스들이 어쨌든 좋든 안 좋든 다른 결과를 갖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치는 사실 9,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확진자 가운데서도 사망자는 뭐 다행히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지난 5월 이후로 몇십 명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게 되게 다행인 편이고요. 11세 이하 어린이들은 그렇게 치사율이 정말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이유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게 하는 것도 어린이들 정신적인 건강을 좀 지켜주는 그런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을 뭐 반년 후든 1년 후든 다시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몰라도 지난 2020년에 코로나와 함께한 이 프랑스 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고 이것이 뭐 전 세계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고 제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처럼 저 또한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혹은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도록 분발해서 도시를 살아가는 이 모든 시민들의 남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만 올 수 있는 이 한국의 이 좋은 문화와 이쪽 다소 개인적일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보다 나의 삶에 더 집중한 이 프랑스적인 이런 마인드들을 잘 융합해서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Oui, Je veux voir un selfie. Ici c'est Paris. Allez, on peut rien faire. Viens tout.